안녕하세요. 평범한 이야기의 양규철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택시장이 폭락할 것이라는 예견들을 내놨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주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계속 서치해 보시는 그 가격들이 언제부턴가 조금씩 오른다라는 느낌을 받기 시작하셨을 겁니다. 이런 그 주택시장의 변화는 많은 분들이 엉터리 수치를 내놓고 이럴 것이라는 막연한 것들 때문에 어쩌면 부동산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에게 그 실기하는 그런 방법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주택시장은 지금 아주 건전합니다. 그를 뒷받침하는 것은 부동산 주택시장에 대한 이자율인데요. 지금 한 3% 정도 되는 그 융자 이자가 앞으로 적어도 1년 반 이상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올해 전반기에 약간 다소 주춤한 면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셀러가 시장에 내놨을 때 평균 판매 기간이 4개월이었다면 지난 9월 말까지를 통계를 내보면 3개월 만에 팔리는 그런 추세를 보입니다. 그 얘기는 바로 부동산 주택 시장이 셀러스 마켓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택의 평균 가격이 35만 달러인데요. 지금 이런 것들은 작년에 비해서 약 한 11.1% 상승한 그런 평균 가격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리스팅들이 수요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줄어들어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올해 7월까지만 해도 다소 그 조용한 그런 마켓이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집을 팔고 싶어도 바이어들이 와서 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부동산 업자들은 버추얼 투어를 통해서 비디오로 집을 구경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모든 것들이 점점 정상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제로 주택을 가서 보고 구입을 결정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은 지금 모든 면에서 볼 때 주택 가격은 적어도 앞으로 2년 정도는 크게 변동이 없을 거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격이 다소 오를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그 신규 주택 면에서도 상당히 부진한 면을 보이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합니다. 그동안 팬데믹으로 인해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많은 공장들이 일손을 멈추거나 노동자들이 현장에 나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택 건축업자들도 상당히 그 보류가 되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제는 좀 정상화되면서 그러니까 건축 비용도 약간 올랐다. 그래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그런 그 요인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 그 주택 가격들을 보면 약간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35만 달러 평균 가격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캘리포니아에 한인들이 많이 사는 오렌지 카운티나 LA 카운티 같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카운티 같은 지역에 약간 그 LA 다운타운에서 약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지역에 그런 데에 평균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아파트에서 이사해서 나가서 집을 구입할 때 그 아파트세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저렴한 그런 주택을 선호하는 그런 그
분위기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좀 폐쇄 조치가 좀 풀리고 마음으로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시장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미국 단독 주택 시장 그 인덱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NAHB라는 그런 그 월스 파고 하우징 마켓 인덱스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미국 주택 부분에 대한 전망을 측정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주택은 대규모 투자이기 때문에 주택 시장의 지수는 경제의 전반적인 건전성을 모니터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단독 주택 시장 인덱스라는 것은 구매자의 행동이나 판매를 기반으로 한 주택 시장에 자신이 얼마나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건축업자로부터 압력받고 있는 그런 예측 등을 모두 합한 것들입니다. 미국 주택시장은 2020년이나 2021년에 결코 붕괴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제 회복에 중요한 지원을 하는 그런 역할을 부동산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 판매 속도는 7월에 2006년 이후로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아주 정상화를 회복했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강력한 판매나 모계지 신청, 그리고 건축 데이터 등이 이를 알려주는 지표가 됩니다. 연방준비은행이 가까운 장래에 이자율을 올릴 의도가 분명히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존 모계지를 재융자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저금리도 주택 구입을 유도하지만 공급 증가 속도가 느리면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아져서 저금리 환경의 경제적 혜택 중 일부를 상쇄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 말씀은 뭐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싼 이자에 흥분하고 있습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재융자를 통해서 페이먼트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가격이 다소 주택 가격이 오른다 해도 워낙 저렴한 이자 때문에 그 페이먼트를 상쇄한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 이자율 하락은 사람들의 그 주택을 구입하려는데 상당히 적극적이게 하는 그런 지표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그 지난 8월, 9월의 급증 추세를 보면 부동산 주택 마켓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들을 이제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정말 그 주택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서두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리고 모계지 연체도 역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들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계지 페임을 못해서 차업하는 집들이 늘어나고 압류가 되고 그러다 보면 시장이 악순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2019년 9월과 2000년 사이에 임대료의 그 가격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결국은 임대료가 높아진다는 것은 부동산을 구입해야 될 만한 이유가 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상당히 주시하셔야 될 겁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데, 미국의 평균 지표 중에서 서부 지역, 그러니까 웨스트 코스트 지역이 약 한 0.7%포인트 상승한 그런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부 지역의 주택은 상당히 강세를 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앞으로 그 시장들이 변화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부동산 업자들을 꼭 통해서만 주택을 구입했던 사람들이 웹사이트나 AI 혹은 갖가지 그 서비스하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보다 저렴한 커미션을 주고 보다 많은 서비스를 받는 그런 것들을 택할 우려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에이전트들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주택이라는 것들을 지금 사람들이 막연하게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그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다소 가격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바로 회복이 되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좌절했다라고 생각하다가도 이제 주택시장은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 개선되고 있는데요. 지금 그 모든 지표들이 상승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파는 사람들이 내놓기만 하면 누구든지 달려들어서 팔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지역별로 보면 가장 그 시장에서 부동산이 회복됐다라고 보는 시장은 로스앤젤레스와 보스턴, 볼티모어, 라스베가스, 필라델피아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격들도 점점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보입니다. 진로닷컴에서도 2021년까지 주택 가격이 다소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했다가 이를 수정했습니다. 결국은 무슨 말씀이냐면 주택 가격은 당분간 떨어지지 않는다. 물론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또 팬데믹이 얼만큼 더 지속되는지 앞으로의 그 변수들이 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아파트 렌트비나 이자율, 그리고 건축 관련 자재들의 공장의 움직임, 신규 주택을 건설하는 건축회사들의 움직임이나 허가 문제,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모든 지표가 되고 자료가 돼서 부동산 시장을 좌우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모든 부동산 시장이 다 견고하고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상업용 부동산이나 커머셜 쪽은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아주 비극적이라고 보셔도 관계가 없을 겁니다. 재택근무로 겪은 그런 그 노하우들, 그리고 어려운 비즈니스 환경을 이겨나가기 위한 그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상업용 부동산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스몰 비즈니스들이 폐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늘고 그리고 소비자들의 위축된 그런 구매 심리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청자들께서는 주택시장은 비관적으로 보시고 혹시 팔거나 산다고 하시면 조금씩 움직이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상업용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거나 사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분들은 하루빨리 결정하셔서 팔든지 버리든지 하셔야 될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들은 지금까지 그 모든 일련의 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그리고 그 보다 심각한 신중한 그런 그 생각들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를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제가 한 그 바이어를 한번 만났는데 사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프로퍼티를 사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준비를 해서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그걸 보류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결정해야 될 그런 그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주택시장은 앞으로도 시간이
1년 반, 2년 정도는 괜찮다라고 보는 이유는 팬데믹이 끝나고 모든 그 비즈니스 환경이 바뀌어도 그것들이 막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들도 참작된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께서 제 유튜브 구독 신청해 주시는데 또 더 많은 구독과 관심 바라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